자, 14년도에 실시한 수능 풀이합니다. 등급 커서 이렇게 되고, 인간 보는 학생들도 등급이 이렇게 되니까는 충격 받으시고,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해설지 받으시고, 나영아 많이 아파서 그래? 아파서? 나영아 많이 아프면 엎드려 있어? 아프면 아이고 몸이 아픈데도 일찍 왔구나. 이거 뒤로 좀 보내줘. 뒤로 좀 반대로 줄래 이거. 다 붙이고요. 오늘 거의 다 해볼 텐데 풀이를 혹시 풀이 못하는 거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강의 노트인데 여기 이제 제가 다 묶어놨어요. 강의 노트 받으시는데 여기 요건 지금 같이 볼 건데 첫 페이지는 제가 지금 요거 항상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3들은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보게 될 EBS 교재에서 이제 연계가 뭐뭐가 됐다. 다 체크한 거거든. 요거 이따 다시 한번 요걸로 큰 걸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연계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연계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EBS 교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으시고 EBS 공부하시면 되고, 요거 늘상 드리는 강의 노트고, 요 이제 단원까지 제가 넣어놨어요. 오늘 이제 3점짜리를 일단 무조건 다 할 건데 3점짜리 단어만 일단 정리해서 놨어요. 이거 외워갖고 지금 다음 주 시험 봅니다. 그 뒤에는 변형 문제. 지금 수능 본 거 공부 다시 한번 하시고, 변형 문제 푸시고, 변형 문제 이거 유형이 달라요. 푸시고 그 뒤에 답지까지 넣어놨어요. 채점까지 하시고. 이거 과제예요. 그래서 변형 문제까지 반드시 풀어봐라.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뒤로 좀 줄래? 매번 이렇게 드릴게요.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고 답지하고 강의 노트하고 변형 문제까지 드릴게요. 변형 문제까지 단어 반드시 외우시고. 자, 풀이를 해볼까? 2시간이나 시간이 있으니 넉넉하게 좀 풀이를 해보자. 자, 일단 자, 요걸 풀이를 정식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것도 보는 거죠. 아까 여러분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건데 수능 연계표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EBS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이제 대충 보여요. 요때는 2014년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볼 것도 그렇고, 비교적 이제 몇 년 전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45문제 중에 총 듣기 독해 포함 45문제 중에 31문제가 EBS에서 똑같이 연계가 돼요. 그 당시엔 그래, 그 당시에. 그래서 연계율이 한 70 몇 프로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듣기 17문제 중에 12문제가 방송이 그대로 나와요. 문제만 바뀌고. 근데 요거는 듣기는 지금도 이렇습니다. 듣기 지금도 17개 중에 12개, 많으면 13개 정도는 똑같이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올 EBS 고교 영어 듣기라는 거에서 거기서 다 나와요. 그거랑 플러스 이제 5월달 정도에 나오는 수능 완성 실전편의 모의고사 유형이거든. 거기에 듣기가 또 들어가 있거든. 5개. 그 중에 듣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제가 독해에서는 이제 이 당시에는 28개 중에 19개, 상당히 많이 연계되지, 그지? 9개 빼고 다 EBS에서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줄을 거듭할 수업이 최근 거 수능을 풀어볼 텐데, 이게 근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연계율이 이제 뚝 떨어져서 30 몇 프로로 이제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뭐 45문제 중에 이제 10 몇 개 정도만 연계가 되는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연계율이 많이 떨어진다, EBS 지문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 대비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30 몇 프로의 지문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EBS 교재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좀 문제가 많았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쪽 강남 쪽의 학원에서는 영어 이제 잘하는 애들이 상관없는데, 영어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켰냐면 학원에서 EBS 암기반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봤어요, 그 반을. EBS 암기반 뭐냐면 영어 시간인데 전부 다 한글 해설지 들고 있어. 그 연계 교재 그때는 되게 많았어요. 수능 특강, 독해, 인터넷 수능, 그 다음에 엔제, 뭐 수능 완성 이렇게 몇 권 됐거든. 지금보다 몇 권 더 많았거든. 그거를 해설지를 들고 다 같이 외우는 거야. 선생님 앞에서 이제 뭐 수능 특강 5강에 몇 번 그러면은 앞에
이 한글 지문이 있어. 한글 지문이. 그래서 앞에 단어 몇 개만 보여줘. 그럼 이제 발표시켜. 너 이 뒤에 내용 얘기해봐봐. 한글로. 영어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이 한글 지문을 남기를 해. 근데 졸라 웃긴 게 그렇게 해갖고 원래 영어가 6등급이었던 애들이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연계율이 70 몇 프로니까. 그래서 그러한 패단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줄인 거야. 30 몇 프로로. 그러니까 너네가 피해를 보는 거지, 그지? 이전 애들이 개판 쳐갖고. 그래서 보시면 듣기 보세요. 듣기. 비연계는 이제 EBS 교재 연계 안 된 거. 고교 듣기 실전 모의고사 5회. 이게 이제 EBS 고교 영어 듣기예요. 이렇게 다 연계가 됐고, 지금 여기 보면 수능 완성 실전편. 이게 이제 5월달에 나오는. 거기도 이제 듣기가 연계가 된다. 이렇게 똑같이. 도표는 항상 연계가 돼요. 듣기도 그렇고 독기도 그렇고 항상 연계가 돼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비연계 이렇게 되고, 독해로 넘어가면 주제 이런 거 앞에 거 해석이 어렵죠, 그죠? 앞에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문 해석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요거보다 더 점수가 높을 수 있는데 낮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연계된 지문들이 해석이 어렵거든. EBS 교재 나왔던 거라서. 근데 이제 이 당시 고3들은 이 컷이 높은 이유가 이 당시 고3들은 내가 말했듯이 미리 공부했던 지문이거든.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와주니까는. 그리고 지문을 그대로 달달 암기한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는 컷이 높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해당 지문을 아예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그냥 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떨어진 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력은 지금 본 거에서 내 생각에는 플러스 한 8점? 그래서 10점 정도 하면은 이제 자기 점수, 본래 점수 나오지 않을까. 연계된 걸 전혀 공부 안 한 채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등급이 뭐 높진 않죠, 그죠? 18점, 10점 해도. 어쨌든 그래서 좀 어려웠다, 해석이. EBS 지문들이 많아서 거의 다 연계되죠. 거의 다 연계되고, 보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수특 4강 5번에 원래 요지 묻는 문제였거든. 글의 요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그 특정 단어를 어휘로 바꾼 거예요. 특정 단어 fuse 뭐 이렇게 replace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 어휘로 바꿨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EBS 지문의 어떤 유형만 바뀌어서 지문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장문 독해 있죠. 장문 독해인데 41번에 해당하는 장문 독해. 그지? 덩어리 2개짜리. 제목과 빈칸이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EBS 교재 장문 독해가 이제 몇 개 있잖아, 그지? 그건 항상 연계돼요. 항상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근데 항상 나오는데 그것도 그게 장문 독해로 나오진 않아요. 항상 연계가 되는데 그 중에 단락 하나만 내요. 단락 하나만. 위에 게 됐든 아래 게 됐든 단락 하나만 내요. 근데 주로 빈칸이 있는 거를 연계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게 지금처럼 빈칸 추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 장문 독해였던 게. 장문 독해 항상 연계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도 좀 보시면은 여기 빈칸 추론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연계율이 높을 때는 빈칸 추론 문제 3개가 다 지금 연계가 된 상태지, 그지? 근데 이게 연계율이 이제 낮아지면서 빈칸 추론 중에 하나는 비연계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의 비연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 들어갔고,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그 3개 다 연계됐지만 그래도 어려운 빈칸 추론이 요거 33번. 요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고, 나머지 비연계가 거의 안 보이는 비연계고, 그 다음에 장문 독해는 이제 거의 항상 이거 거의 항상 비연계로 된다. 장문 독해는 비연계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25번 도표 있죠, 도표, 독해도 아까 듣기도 그러시면 독해 도표. 요거는 지금도 항상 EBS 교재 중에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EBS 교재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 중에 도표는 무조건 거의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도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 뭔가가 나온다. 밑에 이제 도표는 그대로 있고 내용만, 문장만 바꿔서 틀린 건 무엇인가. EBS가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서 최근 수능에서 연계율이 이제 30 몇 프로로 떨어진 상태의 그 분석 자료도 보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요거랑 또 다음 주에 할 그 다음 다음 연도권 어떻게 다른지를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왜 보여주냐면 EBS 교재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치? 뭔가 이제 지문을 배웠으면 그에 대한 이제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용을. 근데 그 내용 암기 자체가 아니고 안에 들어간 해석과 함께 주제가 뭔지 이걸 평상시에 정리를 저랑 같이 할 거예요. EBS 교재가 나오면 연계가 된다는 거를 기억을 잘 해둬라. 그래서 EBS 교재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연계되는 30몇 개는 연계되는 30 몇 프로 맞춰야지, 그지? 자, 일단 3점짜리 먼저 다 풀이하고요.
시간이 아마 좀 남을 텐데 시간 남으면 나머지 2점짜리를 한번 유형만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 3점짜리 보시면 수능에는 어떤 수준의 단어가 나오는지 봅시다. 어떤 수준의 단어가 나오고 수능에는 어떤 어법 유형이 나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의 단어가 나오는지 우리가 지금 특강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능의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1등급 컷이 98점인 그리 어려운 수능은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연계고지 안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1등급 컷이 98점, 2등급이 93점인 그리 어렵지 않은 수능의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어법 유형부터 보시면 해석이 어렵죠. 연계된 거라서.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 어려우니까 해석을. 자, 1번은 일단 요 단어 모르니 얘들아? 요 단어 모르면 뭐 문제를 풀기가 되게 힘들지. devastated. devastated까지 원형이죠. 뜻이 뭐지 이거? devastate? 뭐지? 이거는 무엇을 황폐화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동사로 제대로 쓰였느냐? 과거 동사로 그거면 돼. 자, 해석을 해보자. 요거 이현이가 첨부장 해보자. 여기서부터. 저 레어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real 뜻이 뭐지? 두 가지 뜻이죠. real. 형용사로 후방의, 뒤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뭐니 이거? rear. 어려운 단어 아니야 이거? 무엇을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rearing 뭐니 이건 뭐야? 양육, 기르는 거 이렇게 돼. 자, 주어가 뭐지 그럼? high density rearing 여기까지가 주어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지? 높은 밀도의 양식. 괜찮네,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풀었으면 뭐야? 한 군데 빽빽하게 다 모아놓고 양식하는 거, 기르는 거, 뭔지 알지, 그지? 그것은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거, led to. 이끌었다. 무엇을? 창궐. 잘했어요. outbreak는 기본적으로 발생이라는 뜻이고 질병 같은 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창궐이라고 합니다. 단어 적어놨어요. 외우시고. 뭐의 창궐? 전염병. 전염병의 창궐을 불러왔는데 그 다음? 그거는 대로. 오케이. 자, 이 대선 역할이 뭐니? 지금 어법 묻는 거지. 중요한 거. 대신 나왔어. 그 뒤에 전치사, 명사구, 전면구가 있네? 묶어줘. 그럼 그 뒤에 얘가 뭐다? 동사일 수가 있네, 그지? 그 뒤에 동사로 제대로 쓰인 거라면 not just가 있네. not just, just랑 바꿔줄 수 있는 거 뭐가 있고? just 말고. 뭐니 이거? only. 또 뭐가 있니? merely. 뭐니 이거? not only A, but also B인데 also 어디 갔지? also는 생략도 된다니까. 요렇게. but also B가 되는 것이구나. 목적어가 제대로 있구나.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네. 관계대명사 되시겠네. 동사가 온 게 틀린 게 전혀 없는 거지. 뒤에 목적어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일단 해석이라고. 전염병의 창궐을 불렀는데 이 전염병은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황폐화시켰어요. 우리의 가둔, 그러니까 양식으로 키우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야생 물고기 population. 원래 인구인데 지금처럼 동물에 쓰면 뜻이 뭐죠? population. 뭐지 얘들? 동물에 쓰면 개체 수가 돼요. 동물에 쓰면 동물의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야생 물고기 개체수에도 개체수도 또한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해석도 제대로 되고. 자, 2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2번 구조를 잘 보자. 2번 유리해볼까? 그러니까 EBS 지문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닌데 되게 복잡하게 뭔가 끊어서 해석하게끔 하고 막 꼬아놓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익숙해져야 돼. 막 꼬아놓는 구조에 해보자. 부정적인 영향. 주어겠지. 자, 영향, 결과 이런 거에 대해 오는 항상 어디에 끼치는 이렇게 돼요. 오늘 뜻은 어디에 끼치는? 지역 야생 거주 지역. 야생 거주 지역에 끼치는 inhabiting 그렇게. 요건 어때? 그 지역에 살고 inhabit이 거주하다 살다니까 여러 지역들을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야생 생물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사냐 아니냐인데 뒤에 to가 있는 걸로 봐서 다 따른 동사가 아니네. 그럼 얘는 더 이어져서 얘를 수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평형사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이란 물고기 농장에 가까운. 물고기 농장이니까 양식장이랄까? 그죠? 뭐뭐에네 물고기 양식장에 가까운 지역. 요게 생략된 건 뭐니? 왜 수식이 가능하지? 생략된 건 위치하고
위치하고 아겠네,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겠네, 이렇게.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다음, 계속되어서는 진행 중인 공공의 관계적인 문제들. 여기까지가 다음 뜻이. ongoing 뜻이 뭐라고? 계속되는,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 이어지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 뭐에 대한? For the industry, 그치? 산업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close가 해석도 다 되고 제대로 끊어주니까 맞다.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기 때문에 이 industry 나온 김에 정리할까? 두 가지 뜻이 있죠. 일단 명사하고 품사는 두 가지 뜻이 있지. 첫 번째 뭐? 일단 떠오르는 뜻은 산업. 두 번째 무슨 뜻? industry? 이현아, industry 무슨 뜻이 있지? 근면함, 성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면함. 자, 이것도 외우시고 적어놨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각자 형용 사용이 다르죠. 산업의는 영어로 뭐니 이건? industrial 이렇게 되고 근면한 성실한 영어 뭐지? 형사로? industrious 이렇게 돼요. industrious 근면한 성실한 이거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자. 3번을 제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3번 해석이 틀리죠. 자, 이거 해석을 우리 태우가 해볼까? 여기서부터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뭔가 더 안 좋은 내용을 추가하겠다, 그지? 게다가 일반적인 지식의 결핍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결핍과 했네? 그럼 주어가 또 나올 수 있겠네. insufficient 뜻이 뭐죠, 여러분? sufficient 뭐지? 충분한. 이 붙었네? 불충분한. 이게 명사입니다. care 뭐지? care 관리. 그 다음 관리가 주어 두 개가. 근데 동사가 아직 안 나왔네? 취해지는 이루어지는 관리. 이렇게. 동사 아직도 안 나왔네? 펜이 뭐죠, 여러분? 펜? 여기 없네?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그러니까 물고기 양식장을 말하는 거야. 물고기 양식장이 initially. 그거 단어가 맞네, 그지? 그러니까 단어를 너가 이제 고3 수업 들으면서 단어를 채워내야 돼. 단어를. initially 뭐죠, 이거? 우리 고3들 알잖아. initially 뭐지? 처음에, 그지? 그러면 이 접속사겠지, 그지? 주어하고 동사로 묶여서 요렇게 일단 묶이는데 pp까지 요렇게 묶이겠네. 그지? 처음에 건설되었던 만들어졌던 처음에 물고기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행해지는 불충분한 관리까지가 주어 원투로 돼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와줘야 돼?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meaning이 나왔네? 일단 맞다고 치자.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죠. meaning that 했네? 그러면 그 뒤에 이 접속사 대시를 보고 뒤에 보시면 pollution from하고 전치사 명사구로 또 묶어주고 근데 end가 있으니까는 feed가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과도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먹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명사로. 그리고 또 물고기의 뭐 폐기물, 분비물, 노폐물 정도로 묶어주고 나면 다 묶이네? 그러면 요 접속사 대수를 봤을 때 요렇게 꾸미고 요게 주어고 그 다음에 요게 동사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므로 요 앞에 있던 요 주어 1, 2에 대한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meaning이 돼버리면 동사가 없는 구조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틀렸다. 뭐다? 과거 동사인 ment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동사 자리다. 수능에 요 문제 거의 항상 정말 자주 나와요. 동사 자리니 아니니. 그러니까 준동사를 써놓고서 준동사 써도 되니 아니면 꼭 동사로 써줘야 되니 많이 묻거든요. 이걸 우리가 동사 자리에 묻는 거라 그래요. 자, 해석은 이렇게 하고 해볼까? 자, 보세요. 게다가 일반적인 지식의 결여, 주어 1. 그리고 불충분한, 좋지 못한 관리. 이 관리는 취해지는 건데 물고기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것은 이 두 가지 주어는 의미했어요. 다음을. 바로 공해, 오염. 바로 이 공해라는 오염이라는 것은 과도한 먹이와 물고기의 분비물, 노폐물로부터 나오는 오염은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barren 뜻이 뭐죠? barren. 그래서 불모의, 그래서 척박한 동의어 두 개인데 이따 정리해보고 척박한 그 물이니까 수중이라잖아. 척박한 수중 사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네?
멘트라고 동사로 해버렸더니 그래서 동사 자리다. 자, 불모의 척박한 생명이 잘 자라나기 힘든 또 뭐가 있죠? 비옥하지 않은 두 가지 동이요. in 그렇죠. infertile. fertile이 뭔데 이게? 비옥한, 기름진 거죠. 또 동의어 뭐가 있지? 이건 좀 모를만해요. steril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terile.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척박한, 비옥하지 않은이라는 뜻이 있고 또 살균의, 살균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균했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척박한 이렇게 돼요. sterile.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sterilize가 되면 소독하다라는, 살균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로는 척박한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도 정리해놨어요. 다 외워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수능의 단어들이 쉽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업을 몇 개월 동안 나랑 해서 내신 대비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고3 모의고사 나오면 이제는 대답이 주로 바로바로 나오는데 수능 문제로 가니까 단어에 대한 대답이 잘 안 나오다, 그지? 확실히 좀 수준이 어렵죠. EBS 교재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단어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자, 4번 보시면 where이 있네. 이건 사실 뒷문장만 봐도 되죠, 그죠? 뒷문장이 어때야 돼? 관계부사니까. 뒷문장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돼. there is, there are가 있네. there is, there are가 있으면 이거 몇 형식이라고? 얘는 1형식입니다. 주어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2형식 아니에요. 비동사 있더라 1형식이다. 자, 뒷문장 완전한지 볼까? there is, 있어요. 그 좋은이라는 거 말고 다른 뜻도 있죠. 그것이 어떤 뜻? 이런 뜻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하지 말고 significant. 뜻이 뭐니 이거? 상당한, 꽤 많은 이런 뜻이었어요. 상당한 물의 flow가 명사도 되죠. 상당한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물의 흐름이란 건 제거할 수 있는 건데 물고기의 분비물,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빠진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 맞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간 항상 연습하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법 문제 콤마는 어떻게 해라? 필요가 없다. 그죠? 요 안에 걸 묻지 않는 이상 지워버려라. 지우고 나면 this는 동사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봤더니 지금 요건 이제 has 뒤에 붙은 pp일 거고 동사가 없으므로 얘가 동사가 되는 것이 맞다. 수일치로 this니까는 has가 맞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콤마 지우면 간단히 해결된다. 어법 문제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어법조차도 해석이 쉽지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아마 A를 많이 틀렸을 텐데 30번 A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일단 단어가 쉽지가 않아. replace는 알 텐데 fuse는 잘 몰라. fuse 이게 융합시키다는 단어인데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연기됐던 수능 특강 이제 5강에서 요지로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제대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적어도 fuse란 단어는 알고 있는 거야. 융합시키다라는 단어. 자, A를 일단 풀어볼 텐데 A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이제 국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어의 문제. 자, 해봅시다. 국어. 자, 그 A를 잘 풀면 B도 해결이 돼요. 봅시다. 자, 눈은 at the surface 뜻이 뭐지 이거? surface 뭐지 이거? surface 표면이죠, 그죠? 눈은 표면을 보는데 표면을 보지만 이런 얘기야. 눈은 겉 표면만을 보지만 귀는 tend to 경향이 있는데 penetrate 단어도 조금 어렵죠. 뜻이 뭐지 이거? penetrate 몰라요? 처음 봅니까? 무엇을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동사예요. 단어가 어렵다, 그지? 그래서 EBS를 잘 공부를 하자. 여러분들 EBS 교재를 공부하면 단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요. 그 안에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지금처럼 구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눈은 표면만을 보지만 귀는 꿰뚫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을? 표면, below, 아래로 꿰뚫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야? 눈보다 귀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야. 그걸 일단 잡아야 돼. 아, 귀가 되게 뛰어나구나. 눈은 겉만 보지만 귀는 안에까지 들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해석이 좀 어렵네. 근데 이건 제가 할게요. 자, 일단 앞에 있는 능력과 뒤에 있는 이 능력 두 개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데디아를 가리키고 지적합니다. 귀는 유일한 감각이라고. 그러면 얘는 앞에 내용이 귀는 뛰어나다라고 했잖아.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 하겠니? 귀라는 건 뛰어나다 아니면 열등하다.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잘한다. 자, 귀는 유일한 감각인데 이 유일한 감각은 fuse가 뭐지 이게? 퓨전 많이 쓰잖아. 퓨전 뭐니 이거? 합친 거야. fuse는 동사로 합성하다, 합치다, 결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귀가 결합하냐 아니면 replace 뭐니 이건? 대체하냐 이런 얘기야. 뭔가를 바꿔놓느냐 아니면 두 개의 능력을 합치느냐 이런 얘기거든. 진영아, 자 보자. 요 A와 B를 잘 보세요. 각각 나타내는 걸. A는 능력인데 measure 뜻이 뭐지 이거? 측정하다, 재다, 뭐 평가다 이런 뜻이에요. 측정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판단하는 능력을 합치냐 아니면 replace A with B는 뜻이 뭐니? A를 B로 대체해야 돼요. A는 빼고 B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거는 귀라는 게 요 측정하는 능력을 빼버리는 거냐 아니면 측정하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을 합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측정이라는 건 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귀는 뭔가 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귀는 되게 뛰어나다는 이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면 귀는 뛰어나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귀는 뛰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능력을 일부 합친다. 이게 흐름상 맞는 것이고 그 뒤에 내용도 단서가 되거든. 그 뒤에 읽어볼까? discern이라는 단어니까 discern 뜻이 뭐지 이게? discern 여러분 이건 알죠? distinguish 뜻이 뭐지? 구별하다. 동의합니다. discern 구별하다, 특별하다. 어렵지 그지?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요 ABC에 있는 단어 말고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ABC에 있는 단어도 똑같이 나온 거지. 다른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지 단어 자체는 EBS 원문에서 이게 제가 수업했거든요 옛날에 이 당시에 원문에서 변환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 지문을 잘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이 정도 단어는 다 아는 거야.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색깔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눈은 이 정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줄 수 있는데 precise 뜻이 뭐지? 요게 명사로 바뀌었네 이렇게. precise 뜻이 뭐지? 뭐죠? precise 했잖아 이거 정확한 명사로 뭐니 그러면 정확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서로 다른 소리에는 뭐다? 색깔은 구분까지만 하지만 소리에다가는 뭐다? 숫자까지 매길 수 있다. 이래 숫자까지 매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귀는 굉장히 뛰어나거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한다는 등등 능력 플러스 판단해주는 판단이 지금 밑에 있는 숫자 매긴다 요걸로 가는 거거든. 이 소리는 어느 정도 강도고 이 소리는 볼륨이 뭐고 이건 음이 뭐고 이렇게 점수까지 번호까지 매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는 굉장히 뛰어나니까는 두 가지 능력을 합칠 수가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이해되니? 그래서 어렵지 그죠?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고대 보자. 요 뒤에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B를 풀어보시면 우리의 눈은 do not let 하지 못해. 만들지 못하는데 우리가 인지하도록 바로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종류? 정확한 숫자를 준다며 그지? 그래서 정확성이지 다양성이 아니라 정확성이 못했잖아요. 눈은 이 정도로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얘기하죠. 뭐다? 귀가 굉장히 능력이 좋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뒤에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C로 한번 가보자. 자, 요것도 해석이 어려웠죠?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해석하면서 자, 요거를 보자. 유정이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런 단어가 막히죠? 별거 아닌데 그지? 자꾸 거슬리지. 뭘까? unmusical 뜻이 뭘까 이거? 뮤지컬을 보지 않은? 뮤지컬은 뭘까 그럼? 뮤지컬 뭘 것 같아? 음악적 지식이 있는 unmusical 뭐니 그럼? 음악적 지식이 없는 이렇게 돼요. 음악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늘상 보는 단어 뭐니 이거? 1옥타브를 그 음악 몰라도 옥타브는 알 수 있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once 뭐지 이거? 접속사로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 근데 instruct가 뜻이 뭐지? 했잖아 이거. instruct 뭐니? 내가 뭐야 내가 직업이 5월 붙이면 되지. instructor 지도교사 지도하는 사람 지도하다 이런 얘기야. PP네 일단 지도 받게 되면 튠, 톤, 음의 특성, 음질. 다시 말해서 이거 대리스는 즉 다시 말해서 그렇지. 음질 즉 뭐? 바로 C냐 아니면 F샵이냐 라는 것도 구별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지? 기본적으로 음악을 몰라도 뭘 할 수 있고 옥타브는 구분하고 뭐가 높은지 낮은지 왜? 귀가 졸라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예시를 드는 거야. 또 훈련까지 받으면 뭐까지 구분하고 이게 음이 뭔지까지 구분을 하고 가온 보냐 아니면 F샵이냐 구분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연이 해볼까? 자, 여기 요 위에 나왔던 전문가가 또 지적하네. 그 전문가는 진영아
많이 졸려? 앞에 좀 봐. 펜을 들고. 그 지시한다. 뭘 가리키고 지적하는데 또 말하는데 뭐라고? 그 뭐야? few. 몇 개의 총 몇 개의 왼발에 어가 없잖아. 부정이지. 청각의 illusion 뭐니 이거? 청각. 청각적 환상이란 건 거의 거의 없다 이렇게 돼요. 왜? 귀는 뛰어나니까. 같은 얘기하는 거야. 하이퍼는 뭐라고? 청각적인 환상에 대한 설명이야. 고디 해석을 잘해볼까? 그 뭐냐? 어떤 것이 소리 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소리가 아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소리 나는 어떤 건데 그게 근데 마치 뭐처럼 무언가처럼 소리 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무언가가 실제로 아닐 때를 설명하는 거야. 그걸 청각적 환상이라 그런다. 그죠? 쉽게 말해서 뭐야? 잘못 들은 거. 그지? 착각한 거. 소리를 착각한 거. 자, while 반면에 그다음 그 시야원상은 많다. 시야환상. 자, 잘했어요. optical illusion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죠. 모의고사에서. 뭐지 이거? optical이 뜻이 뭐지 이게? 해석을 하면 광학의. 좀 어렵네? 빛과 관련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다? 시각의라는 뜻이죠. 시각의. optical illusion 뭐다 그럼? 시각적인 환상. 뭐라 그래 이거? 착시. 착시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요거 EBS에 많이 나와요. optical illusion.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EBS식의 단어라든지 EBS식의 논리구조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건 이제 우리가 EBS 교재 나오면 한 2주 뒤부터 그때부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런 논리는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졸라 그지같이 EBS 지문. 그지? 졸라 어렵지. 자, 그 다음 보자. 자, 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귀는 뭐 다 똑같아. 귀는 되게 뛰어나다. 자, 그 뒤에 청각이죠. 듣는 감. 청각은 줍니다 우리에게 remarkable 뜻이 뭐지? remarkable 뭐야? 뜻이? 뭐지? 눈에 띌 만한, 굉장히 뛰어난, 눈에 띌 만한 관계를 선사해 주는데 이 관계란 invisible 뜻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underlying가 이것도 많이 나오죠. 원형은 뭐고? underlying가 원형이고 뜻이 뭐지 이거? 뭐죠? 뭐지? 무엇의 근본을 이루다라는 동사야. ing가 됐네? 근본을 이루는 사물이나 상황의 질서와의 눈에 띌 만한 연결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이 사물들의 정체가 뭔지, 상황의 정체가 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보자. C가 지금 요 단어가 있네, 그지? 무언가의 근본을 이룬 거냐? undermine 뜻이 뭐지 이거? 설명했죠? mine이 뭐라고? 채굴하다 광산을 캐다. 광산이 있는데 광산의 아래를 캐. 그럼 그 광산이 어떻게 돼?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야. undermine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입니다. 뭐뭇을 훼손시키다를 뜻이에요. undermine. 동의어 해볼까 얘들아? 오랜만에 뭐뭇을 훼손시키다. C를 시작하는 거 뭐가 있지? 이거 말한 거야? compromise. 뭐니 이게? 타협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뭇을 훼손하다는 뜻도 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undermine, compromise. 자, 다시 보자. 해석을 해보자.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to vibration. 진동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위치가 온 걸로 봐서 진동에 대한 설명이야. 이 진동이란 어떤 놈이냐? 모든 것을 훼손시키냐?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느냐? 우리 주변에. 자, 일단 진동이라는 거, 진동이 있다고 물건들이 부서진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단서가 있어요. 이 진동의 정체가 뭐냐? 자, 감각인데 소리와 음악에 대한 감각.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와 음의 높낮이와 음악에 대한 감각은 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준다. 또 그녀의 스탠스가 뜻이 뭐지? 스탠스 뭐죠? 삶을 향한 그녀의 자세나 태도를 말해요. 삶을 향한 그녀의 자세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녀의 인텐션 뭐지? 그녀의 인텐션 의도에 대한 정보도 준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저 진동이란 역할이 뭐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알게 해주는 거네.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근본을 이루는 게 되는 거지.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로 인해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1번 가보자. 빈칸. 자, 이거 이만큼 필요 없어요. 절대로 필요 없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 그럼 풀어보자. 자, 마지막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The speed, 그 속도인데 그 속도란 with which는 한 단어로 뭐겠니 이거? where 정도로 관계 부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어떤 속도냐면 컴퓨터가 태클 동사로 쓰였어요. 태클이 뭐지? 말 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돼. 축구의 태클이 뭐니? 뭐 하는 거야? 껴안는 거야? 아니지. 뭐니? 달려드는 거잖아. 태클은 달려들다는 뜻이에요. 뒤에 임무나 문제가 나오면 뭐뭇을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임무들을 다루는, 처리하는 그 임무들에 달려드는 그 속도가 하고 전부 다 동사로 들어가죠. 그치? 들어가고 그 대신 나왔는데 뒷문장에 지금 보세요. 이 문법이야. 주어 동사로 모든 것이 발생한다. 똑같은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 뒷문장 1형식으로 완전하죠. 이 대신 뭐다? 동격이 되시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주제는 뭐냐면 앞에서 나온 컴퓨터의 뛰어난 처리 능력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지문에서 말하는 앞에 지금 명시가 그렇잖아. 그치? 컴퓨터가 여러 가지에 동시에 달려들면서 하는 그 속도.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하자는 얘기지? 컴퓨터는. 그래서 컴퓨터의 뛰어난 빠른 처리 능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 내용을 잡으면 답을 풀 수가 있어요. 그게 중반 부분에서 잡힙니다. 컴퓨터의 뛰어난 처리 능력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잡아야 돼. 그 독해 방향을 잡고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comparing A to B예요. 컴퓨터를 인간에게 비교하는 것은 confusing,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동등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자. 컴퓨터 처리 능력이 뭐냐. 근데 요건 주제를 파악하셨더라도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1번 expel 이런 거 모르면 이제 1번으로 답을 찍는 거야. 밑만 딱 보고서. 자, 보자. 첫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요거 보자. 오늘 서준이 해보자. 해석. 그 인간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념은 주어가 맞는데 오브는 전치사고 뒤에 동명사가 있으므로 동명사 앞에 명사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 그래. 뭐뭐 이 가를 붙여. 그러니까 인간의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돼. 인간이 그 멀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그렇지. 여기까지인 거야. 한 번에 한 하는 개념. 한 번에 한다는 개념. 그치?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개념은 동사로 가요. 연구되어져 왔다. 뭐에 의해? 심리학자들에 의해 20년 대 이후로 계속 연구되어져 왔다. 그치? 아, 인간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벗이 나왔단 말이야.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나 그 기간 기간 또 여기서 다른 뜻이지. 뭐니? 용어. 그죠? 용어. 또 다른 뜻이니? 뭐였지? 약관. 그죠? 계약 조건, 약관.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는 자, didn't exist until 1960 보시면 중요한 거 not A until B가 등장하면 얘는 항상 물론 이렇게 돼요. 존재하지 않았던 1960년대까지는 언제 존재했다? 가장 정확한 뜻은 뭐라고 이건? B 이렇게 외우세요.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고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더 복잡한 문장이 등장하면 이 EBS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러나 멀티태스킹이란 용어는 한 번에 보세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요약했지. 그지? 한 번에 여러 가지 한다는 거. 한 단어로 요약했단 말이에요. 키워드예요.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는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말이죠. 나중에 생겼다 이래요. 나중에. 그럼 1960년대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곧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잡아야 될 내용이 뭐였다고? 이 지문의 빈칸의 방향은 뭐였다고? 이 지문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뛰어난 처리 능력이 무슨 의미냐? 그 의미를 잡으셔야 돼요. 아직 인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 자, 그것은 용어를 봤죠. 그 용어는 사용되었는데 묘사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등장하잖아. 잘 봐야 돼 이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아, 컴퓨터한테 쓰던 용어구나. 멀티태스킹이. 자,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10MHz라는 단위는 그것은 so that 또 나왔죠. 너무나 빨라서 새로운 단어가 요구되었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능력을 말하죠. 컴퓨터의 능력이 나왔어요. 이 능력이란 빠르게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임무들을 빈칸에 우리가 독해 방향으로 잡았던 게 다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컴퓨터의 뛰어난 처리 능력을 언급을 했다. 그럼 이제 요 뒤에 펼쳐지는 요 처리 능력이란 뭐냐? 진짜 의미가 그걸 파악하시면 바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요게 조금 어렵죠. In retrospect. 이거 우리 저기 뭐지? 영국 남자 봤을 때 기억나니 얘들아? 영국 남자 너네도 봤지? 나랑 수업할 때 영국 남자 볼 때 내 기억나. 그때 그때 풀린 게 수능 문제고 그 영국 남자
아버지가 친구가 in retrospect 이러면서 되게 어려운 단어 나온다고 막 그랬었거든. 그게 이거예요. in retrospect. 뭔지 알겠니? 회사하다. 회상해 보면, 회상해 보면. 회상해 보면이란 뜻이에요. 요 spect가 들어가면 spect는 씁니다. 보다는 뜻이에요. retro가 들어가면 이거는 past, 과거, 지난 거를 말해요. 그래서 회상해 보면, 이게 회상이고 합쳐서 회상해 보면.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backthen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자. 과거를 돌이켜 보면, 회상해 보면 그들이란 건 앞에 있는 그 이름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도 poor choice. poor가 이게 뜻이 뭐라고 기본적으로 가난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bad라고 나쁜 선택을 아마도 했던 겁니다. 문장 완전 끝났네. for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네. 따라서 for는 접속사로 이 뜻이다. 왜냐하면 왜 나쁜 선택을 한 거냐면 그 표현 멀티태스킹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 이거 많이 했죠. 이것도 많이 했죠. inherent라는 단어 우리가 동요로 맨날 정리하는 거지. 뭐지 이거? inherent? 뭐죠? 여러분 inherent 뭐지? 했잖아. 타고난 본질적인 내재된 동의어 뭐가 있니? 타고난 갖고 태어난 내재된 뭐가 있니? inborn 또 뭐가 있니? innate 이제 정리해놨어요. 또 뭐가 있지? natural, hardwired 뭐 이런 것들 그죠? 갖고 intrinsic 내재된 갖고 태어난 이게 뭐니?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이렇게 돼요. 갖고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deceptive도 많이 했죠. 뭐지 이거? deceive란 동사 정관에 뭐니 이건? 속이는, 기만하는. 본질적으로 이건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란 건 실제로 있다 없다? 이런 건 실제로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파악했네. 우리가 처음에 독해 방향이 뭐였다고? 컴퓨터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컴퓨터에 뛰어난 처리 능력. 그걸 지금 한 단어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있다 없다? 사실 그런 거 없다라고 우리가 내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역점이 없어요. 역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예시가 시작돼요. 멀티태스킹이 왜 이게 기본적으로 사기인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읽어봐도 흐름을 못 바꿔요. 확인해보자. 여러분 읽어서 보니까 멀티태스킹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여러 가지 임무를 하는 거에 대한 건데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면서 하나의 자원, 즉 CPU, 컴퓨터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를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데 그러나 in time은 이거는 이윽고란 뜻이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윽고 결국에는 그 문맥이 flipped 뒤집혀지게 되었고 그 단어는 되었습니다. 해석되게 되었어요. 의미하도록 여러 가지 임무인데 바로 동시에 한 자원에 의해서 즉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임무가 수행되는 걸로 의미가 뒤집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누구한테 썼는데 컴퓨터한테 썼는데 그거를 사람한테 갖다 쓰게 되더라. 사실 멀티태스킹이란 없다. 그래서 역점이 나오더라도 위에 있는 논조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건너뛰시고 뭐 여기서 사실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앞에 있는 이러한 컴퓨터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그 속도란 건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죠? 뭐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냐라는 거지 그치? 자 1번부터 보자. expel 뜻이 뭐죠? expel 뭐지 이건? x가 들어가면 out이에요 항상. 뭐다 이건? 뭐뭇을 내쫓다 쫓아내다라는 단어예요. myth가 뭐라 그랬지 이거? myth는 통념이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그죠? 봐봐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속도 멀티태스킹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은 그 통념 뒤에 내용을 보세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뭐야? 이게 멀티태스킹이네. 컴퓨터가 빠르게 일하는 거 보면 이러한 멀티태스킹의 개념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강화가 되고 그치? 사람들이 그 미신을 더 많이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그 미신, 그 통념을 쫓아낸다 그랬으니까 주제가 반대죠. 그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통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환상, 어떤 환상? 실제로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환상을 feed가 뭐지 이게 원래 뜻이?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어요? 뭐뭇을 강화시키다, 부추기다라고 의역할 수 있지. 그러니까 2번이 되면 맞지, 그지? 위에 있는 내용은 멀티태스킹이란 없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앞에 있는 컴퓨터의 행위가 자꾸 부추기게 된다고 되는 것이지. 원래는 없는 것인데. 자, 3번도 볼까? 왜 안 되는지. conceal 뜻이 뭐지? conceal 뭐죠?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the fact, 그 사실을 감춘다가 아니지. 그치?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myth, 그 통념을 감춘다가 하면 뭐라도 그죠? 그 통념을 못 보게 된다 이런 얘기야. 통념인데 그걸 못 본다 이런 얘기야.
4번도 hypothesis 뜻이 뭐지 이거? 뭐죠? hypothesis 가설이지. 가설을 증명한다. 가설을 증명하는 게 아니지, 그지? 오히려 틀렸다고 증명하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죠? 그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한다. 자, 5번은 blur 뜻이 뭐죠? blur? 무엇을 희미하게, 흐리게, 헷갈리게 만들다예요. conviction 뭐고 이거? 이것도 어렵지. 뭐지 이거? 확신이. 확신. 혹은 법정에서 쓰이면 넌 죄가 있어. 난 확신해. 뭐다? 유죄 선고란 뜻도 되고 그 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다? 강화시킨다. 멀티태스킹이 있다. 라는 확신을 강화시킨다로 바꿔야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주제는 뭐다? 얘 주제는 멀티태스킹 원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다 이런 얘기야. 컴퓨터가 여러 가지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요거 지금 31번 맞은 사람? 한 사람? 자, 32번 들어가보자. 자, 요것도 이만큼 건너뛸 수 있네? 왜냐면 우리가 늘 상하듯이 빈칸 문장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4에서 6문장 정도가 단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해석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석이. 자, 여기서부터 빈칸에 있는 문장 자체가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주어인 경우는 많이 없었죠. 이렇게 쓸 거면 항상 가주어, 진주어로 쓰는데 얘는 투부정사 주어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요게 주어가 되고 주어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이렇게 됩니다. is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예요. EBS 지문이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다 할 거야. 해석을 해볼까? 또 하나. 지금 접속사 대시 있죠. 그 앞에 disappointed 뜻이 뭐지 이거? disappointed 뜻이 뭐지? 실망을 시키는이 아니지. 실망을 느끼는. 앞에 그럼 얘는 해석이 형용사로 되죠, 그죠? 야, I'm happy to see you. 뜻이 뭐니? 나는 행복해, 기분 좋아. 뭐 해서? To see you. 너를 봐서.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해서라고 해요. 접속사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에서 실망을 느끼는 것은이 주어가 된단 말이야. 누가 뭐 해서? 바로 우리의 발전하고 뒤에 잘 묶어줘야 돼. 이해에 있어서 우리의 발전, 진보가 has not remedy가 원형이죠. remedy 뜻이 뭐지? 무엇을? 치료하다.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 바로 사회적인 이유 뜻이 뭐니 이게? 병, 아픈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병폐. 사회가 썩은 거.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이랬죠, 그죠? 지금은 치유 중이지만 아직 좀 멀었어요. 자, 세상의 사회적 병폐를 이해에 있어서의 우리의 발전이 치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을 느끼는 것은까지가 주어예요. 쉽게 표현해볼까? 이런 거지. 우리가 지식이 발달해도 사회가 발달해도 비리는 여전히 존재하네. 실망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것은 is. 자, legitimate 이 중요한 단어지. 뭐지 이거? legitimate? 뭐죠? 뭐라고? 아니에요. legitimate 뭘까 이거? 형용사로? 합법적인, 그럴싸한 이런 얘기야. 합법적인, 그럴싸한, 그래도 될 만한. 자, 다시 주어가 뭐였지 이거? 우리가 이해력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직 썩어있네? 실망스러워 라고 하는 건 그럴싸한 관점에 내리는 얘기야. 이해가 되잖아. 그치?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도 사회 비리는 존재하네? 아직 나쁜 게 있네? 실망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만한 관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벗이 나왔어요. 그럼 뭐다? 뒤에는 반대 내용, 다른 내용 나오겠지, 그치? 그거 그럴만하긴 한데 그러나 있잖아? 하고 다른 내용이 나왔다. 그에 대한 단서가 뒤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해석이 어려워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 요게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해석을 해볼까? 요것도 똑같은 구조야. 투부정사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만큼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디하는 투부정사 argue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은 대디하라고. 뭐라고? 지식이 are not progressing.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뭐 때문에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냐면 아프리카나 중동이죠.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갈등, 문제 때문에 지식은 발전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misses the point,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나 중동에는 여전히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다. 그걸 보면 우리 전 세계인들의 지식은 아직 발전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주장하는 건 요점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야, 우리 인간은 지식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니? 발전하지 않았니? 과거에 비해서? 아니야. 아프리카나 중동에는 아직 문제가 많잖아. 우리 인간은 멀었어. 우리 인간 지식은 아직도 저 밑바닥이야. 라고 하는 거는 요점을 놓치는 주장이 내리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 그 뒤에 뭔가 있는데 nothing이니까 없다네. inherent 또 나오네. 아까 뜻이 뭐라고 이거? inherent 내재적인, 타고난, 본질적인. 자, 지식에는 본질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본질적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dictate 여러분. dictator 하면 뜻이 뭐지 이거? dictator 뭐죠? 독재자라는 뜻이 독재자. dictate이 이게 좌우하다, 독재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본질적인 무언가란 건 뭔가 좌우하는 건데 어떠한 특정한 사회적이나 도덕적인 적용이나 활용을 좌우하는 게 지식에는 본래 그런 게 있다 없다? 본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지식이 뭔가 도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식은 지식일 뿐. 지식과 사회의 도덕성 같은 거는 별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점을 놓쳤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로 가보면 자, 주제 지금 내용이 뭐였냐면 사회가 아직도 뭔가 우리가 발전했지만 사회가 아직 병이 많아 라고 실망하는 것은 이해는 되긴 하지만 뒤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너가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하지 마. 지식이 발전한다는 것과 사회의 비리가 썩은 곳이 있다 없다는 두 개는 별개의 문제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to confuse 보세요. 혼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것을 뭐가 혼동하는 것? 바로 지식의 발전과 이것을 혼동하는 것은 is absurd. 이거 됐지? 최근에. absurd 뜻이 뭐라고? absurd? 아니지.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앞뒤가 맞지 않는, 너무 심한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과 지식의 발전을 혼동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지식과 사회 도덕성은 별개다. 사회 비리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많이 발전 안 한 것이 아니다. 지식은 지식대로 발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병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3번 같은 경우 주제 반대인데 자, 사회적인 inequality 뜻이 뭐지 이거? inequality 뭐지? 불평등. 사회적인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은 또 나온다. inherent. 본질적인 목표인데 바로 뭐야? 지식의 본질적 목표다. 이러려면 이제 실망이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사회적인 불평등을 제거하는 게 병폐를 없애는 거잖아. 이게 지식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하면 지금 실망이 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 오히려 주제와 반대가 되는 것이잖아. 반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3번 정도가 조금 헷갈리는데 키워드가 들어가서 오히려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많이 어렵죠, 그죠? 자, 정말 어려운 33번 해보자. 이거는 건너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읽어봐야 돼. 중간에 역접이 보기 좋게 딱 있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요소가 축약이 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자, 보글 한번 잡아볼게. 일단 똑같아요. 빈칸 읽으면서 독해의 방향을 잡아야 돼. 우리가 뭘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러면 1번, 2번이 딱딱 걸려요. 역접 뒤에서 이제 풀이가 멈춰지게 돼. 자, 일단 보기 빈칸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빈칸 문장 해석 좀 어렵습니다. nurture 뜻이 뭐지? 원형으로? nurture 양육하다, 육성하다요. 유정이 단어 많이 한다 진짜. 유정아 공부 좀 해 그럼 이제. 단어는 많이 하는데. 자, 그 다음 flower 이 동사로 뜻이 뭐지? flower 쉽잖아. 꽃 피우다 그러니까는 번영하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의? 과학의 초기의 육성과 그 다음에 초기를 지나고 난 육성한 뒤에 나중에 발전하는 거 이렇게 돼요. 이게 주어야. 뭐다? 과학 발전은 하고 보기에 다 동사가 들어가죠. 주제 간단해. 과학 발전의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야. 이 지문에서 말하는 과학 발전의 특징이 뭐냐. 주어가 그거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뭔가 지지해주기, 지탱해주는 것인데, 지탱해주기 위함인데, original 뜻이 뭐지 이거? 원래의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 뭐가 있죠? 뭐랑 동의어지? creative, 뭐 창의적인 데 동의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과 free willing 좀 어렵죠, 그죠? 이거는 거침없이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단어 졸라 어렵지.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incentive, 바로 동기부여를 지지해주기 위함입니다. 뭐가? 과학의 발전은 뭐가 어떻다. 과학 발전의 특징을 잡아보자. 위에 두 가지가 명시가 돼요. 그 뒤에 읽어봤는데 단서가 빈약해. 한번 읽어볼까? 뒤에. 자, rise 명사로 쓰이는 뜻이 뭐죠?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이거? 떠오르는 거? 부상, 출현, 발전, 발달 이렇게 돼요. 뭐의 부상? commerce가 뭐죠 여러분? commerce 뭐지? 상호입니다. trade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상업의 부상. 주어 1이에요. 주어 2는 자 decline 이게 동사로는 뜻이 몇 가지 있죠. decline 뭐지? 감소하다, 하락하다. 또 뭐가 있지? 뭐뭇을? decline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명사로 감소로 쓰인 거예요. 두 번째 주어 뭐의 감소? 자 authority가 뭐지? authority까지가 원인 거죠. authority 뭐지? 뜻이?
authority 당국이라 쓸 때도 있지, 그지? 다른 뜻, 더 흔한 뜻, authority 뭐죠? 권위, 그죠? 권위. authoritarian 뭐긴 이건 권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적인 종교의 쇠퇴. 이 두 가지 주어가 allow 허락했어요. 과학으로 하여금 reason 보세요, 여러분. reason 요거 뜻이 뭐가 있니? reason 하면 뭐부터 떠올라 일단? 그게 먼저 떠올라? 대단한데? 이유나 원인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철학적인, 추상적인 지문에서 이성으로 많이 해석이 돼요. 특히 수능에 reason 등장하면 그게 이성인 경우가 꽤 있어요. 추론을, 추상적인 지문에서 reason을 이성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다시 보자. 자, 두 가지 주어는 허락했어요. 과학이 따르도록, 이성을 따르도록. 바로 17세기 유럽에서 말이죠. 단서가 전혀 없어요. 풀 길이 없다. 그래서 과학의 특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좀 두세 문장 정도는 좀 빈약합니다. 단서가. 자,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된다고? 과학의 특징이 뭐냐? 그걸 잡아볼게. 자, 첫 번째 일단 과학의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나와요. renowned 뭐지 이건? renowned 유명한 이 프랑스의 철학자에 따르면 성장 주어의 바로 크기와 복잡성의 성장. 뭐의? 인간의 인구의 크기와 인구의 복잡성의 성장이 주어의 워스이기 때문에 그 성장이, 자 여기 중요해요. driving force 아는 사람 뜻. 이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the driving force 뭘까 이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라 그래? 동기부여. 그것도 괜찮은데 얘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동력이라는 단어로 원동력, 나아가게 하는 힘. 원동력입니다. 이었습니다. 뭐의? 자 보세요. evolution 진화라고 무조건 하지 말고 발전이라는 뜻이잖아. 과학 발전에 있어서 뭐다? 원동력이 뭐였다? 바로 인구의 크기, 복잡성이었다 이런 얘기야. 일단 과학 발전의 특징 나왔지. 그 처음부터 단서가 나온 거야. 첫 번째 뭐가 중요해? 일단 기본적인 크기가 좀 있어. 인구 크기가 좀 있어. 인구 크기가. 그죠? 그리고서 이제 답을 여기서 사실 답을 뭐 찍는다 해도 인구 크기가 명시된 건 이제 5번에 large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보다 5번이 가장 가깝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찍힌 무리가 있는 게 벗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더 읽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접이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나 주제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읽어볼게. 정말 바뀌는지 아니면 뭔가 추가되는지. 자, 초기에 조그만 공동체들이 있는데 얘들은 집중해야만 됐어요. 집중시켜야만 됐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들의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온이 들어갔죠. 생존에 집중시켜야만 됐어요. 요거는 앞뒤 그냥 이어주면 된다고. 자, 그들의 생각은 집중되었는데 음식에, 종교에 집중되었습니다. 인구가 적을 때는. 자, 그 다음 공동체가 large가 나오지. 크기가 더 커짐에 따라 몇몇 사람들은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 시간이란 reflect, 뜻이 뭐라 했지? 이거 동사로? 반사시키다라는 뜻이지만 다른 뜻 뭐가 있다고? 사람에게 쓰게 되면 얘는 성찰하다, 깊이 생각하다, 반성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깊이 성찰할 시간, 그 다음에 디베이트 뭐죠 저건? 토론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또 예견할 수 있다는 걸, 일어날 사건들을 더 잘 예상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줄인다면, 열정과 편견을 줄인다면 말이죠. 분사구문 그러면서 대체했습니다. 또 나왔네, 그지? 이러한 것들, 위에는 열정과 편견 같은 것들 뭐로? 이거를 요렇게 관찰과 inference, 뭐죠 이거? 뭐지? inference? 뭐지? 이거나? inference지 뭐 이거? infer, 이거 알아야지. 내신 대비 지문 속에 묻는 문장으로 나오잖아.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above paragraph? 뭐야? 여기 나오잖아. 추론하다. 명사 추론이에요. 관찰과 추론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요건 나왔지, 그지?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야 돼. 과학의 특징, 발전의 조건. 자, 그 다음 보자. 근데 벗이 나왔어. 잘 봐야 돼. 그러나. 자, 큰 인구가 may have pp 뜻이 뭐라고? may have pp 뜻이 뭐죠, 여러분? 뭐뭐 했을지도 였을지도 모른다. 준영아, 자, 많은 인구가 필수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in itself는 그 자체로예요. 그 자체로 이은 항상 바꿔주려고. 그 더 많은 큰 인구라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의미상조 과학이 germinate이라는 단어 주어졌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안 줘요. 외우셔야 돼요. 싹 트다, 바라다, 시작하다 이런 얘기야. 과학이 싹 트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요 벗은 주제가 바뀌는 역제본 아니고 뭔가 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네, 그지? 고디에서 그래보자. 몇몇 제국들은 크기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만족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역제본이 또 나왔죠. 그러나 rigid가 중요하죠. rigid 뜻이 뭐지? rigid?
엄격한, 딱딱한 뭐의 반대말? flexible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사회적 이게 명사로 주어예요. 이게 동사가 아니라 뒤에 보면 원서가 나왔기 때문에 PP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나 크기는 컸지만 그러나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이 통제는 요구되는 것이었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을 다 묶어서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가 was not beneficial 뜻이 뭐니 이건? 더 쉬운 단어 beneficial 쉬운 단어 더 helpful, useful 똑같은 단어예요.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학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just as 뜻이 뭐지? 꼭 주어가 동사 하듯이 꼭 그것이 was not beneficial 그 통제력을 받아요. 그 통제력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어디에도 위에서 아까 뜻이 뭐라고? 이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뭘 알 수가 있다. 뭐가 필요하다? 통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인구의 크기 플러스 통제가 없어야 뭐가 발전한다? 과학이 발전한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나온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이제 답을 확인해 볼까? 그래서 초기의 육성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은 뭐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많은 인구와 통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authoritarian religion의 decline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자, 보기 중에 골라볼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단어를 prompt 뜻이 뭐지? prompt 뭐죠? 재촉하다, 촉구하다, 하게 만들다. 자, 과학의 발전은 재촉했는데 조그만 공동체가 채택하도록 뭐지? harsh가 뭐죠 여러분? 이따 다른 지문에 나오죠. harsh 뭐지 이거? 혹독한, 가혹한, 힘든 이런 얘기예요. 혹독한 사회적 이 norm이지. norm 뜻이 뭐니 얘들아? 규범이지. 혹독한, 가혹한 사회 규범을 채택하도록 했다? 관련 없고요, 그죠? 오히려 거리가 멀고. 자, 2번 과학의 발전은 나오게 되었어요. 열정으로부터. 둘 다 똑같네. 뭐보다는 추론보다는 두 개 바뀌어야지. 추론으로부터 나왔다가 되죠 오히려. 3번은 occurred 과학의 발전은 발생했는데 큰 공동체에서 괜찮아 이건 그죠? 근데 어떠한 공동체 이것 때문에 안 돼. strict 뭐니 이건 위에 있는 rigid의 동의어예요. 엄격한, 딱딱한 hierarchical 이거 참 어려운 단어 어렵다 그지? 뭐지 이거? 위계 질서가 있는 이런 뜻이죠. 위아래 관계가 철저한 엄격한 위계 질서 구조를 가진 큰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아니죠. flexible 그죠? flexible 바꾸면 맞죠. flexible. 자 4번 solely가 뜻이 뭐죠 여러분? soul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죠. soul 뭐니 이건? 오로지의 혼자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뜻이야. attribute 이 단어도 어렵네. attribute 뭐였지 이거? 뭐지? attribute A to B가 뭐였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좋은 뜻으로 A는 B 덕분이다. 그게 A가 앞으로 가서 B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뭐 덕분이다? 노력 때문이다. 덕분이 이렇게 돼요. 뭐의 노력? 바로 생존의 노력 덕분에 조그만 공동체 전혀 반대 내용이지. 조그만 공동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과학과. 자 5번 보자. 두 가지가 다 들어가나 보세요. 요거 했습니다. 일단 1번 large. loosely가 뭐지 이게? loose가 뭐죠? loose 여러분? 느슨한 그죠? loosely 뭐니? 느슨하게 빽빽하지 않게 빡빡하지 않게 이런 얘기예요. 느슨하게 구조된 그리고 동시에 경쟁을 하는 공동체를 요구했더라. 느슨하게 된 구조란 얘기가 지금 위에 나왔던 뭐가 없는 거? 권위적인 통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다 갖춰졌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이 지문이 어려운 게 맞죠? 사실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2점짜리는 제가 풀이는 적어놨고요. 한번 틀린 거 있으면 집에서 보시고 38번도 2점짜리고 자 39번 해볼게요. 39번이랑 40번 한번 해볼게. 39번 40번 이거 많이 들어도 돼. 자 39번 볼게요. 일단 3점짜리 다 풀이하고 뭐 잠깐 쉬든지 하고 그 다음 2점짜리 나머지 풀이해볼게요. 39번은 어려운 이유가 이게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의 해석이 어렵고 그리고 항상 문장 삽입 어려운 유형은 똑같아요. 이게 주어진 문장의 해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간 어딘가의 해석이 어려워요. 1번과 2번 사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집어넣을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3번 아니면 4번을 찍게 되는 거지, 그지? 3번 아니면 4번을.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단순히 해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이 돼야 돼요. 얘가 대충 들어갈 자리가 어디다. 이 뒤에는 뭔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단서가 있거든. 근데 대가 일단 뭔가 복수의 대상들이 있고 올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역시라는 건 앞에서도 했단 얘기야. rate 뜻이 뭐지 이거? 동사로? rate 뭐죠? 등급을 매기다, 점수를 매기다, 측정하다, 평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또한 측정이나 평가를 할 때 이런 얘기야. 뭐야?
아 뭔가 또 했구나,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것도 측정하고 평가했구나 이런 얘기야. 그들은 또한 평가했는데 그 다음에 해석이 어려워요. extrovert이란 단어가 여기 나오지, 그지? extrovert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extrovert이 PP니까 뭐 형사겠지. 외향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얘가 얘를 꾸며요. 서로 이렇게 꾸며요. 다시 그들은 또한 측정했는데, 또한 평가했는데 얼마나 일반적으로 외향적인지를. 근데 요 뒤에 요게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인데 이형식 동사이므로 보어가 이렇게 쓰인 구조란 말이야. 근데 how랑 결합되기 때문에 문장이 앞으로 간 것이고. 그럼 우리 이제 요걸 파악하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표정이 다들 내 풀이하면서 고3 모의고사 풀이할 때 여러분들 이 표정 아니었거든. 아 이랬는데 지금 이거 수능 풀이할 때는 뭐 어떻게 풀려고 나보고 저걸 어떻게 잡아내라고 논리 구조를. 근데 EBS 교재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면. 그러니까 수능이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을 딱 봐보면 고3 모의고사 좀 하는데 수능 보면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제 다수 있어요, 다수. 그 학생들은 뭐냐면 영어 단어 알고 뭐 알고 좀 알긴 아는데 국어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거야. 국어에 대한 이해가.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EBS 교재가 이게 특히 연계된 지문들은 이게 논리구조 복잡해요. 그지?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거야. 과학의 특징은 뭐야? 발전 기본 요법 뭐 이거 묻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기술해 놓거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반대로 EBS 교재 공부하면서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쉽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것인가. 그걸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EBS 교재 가지고. 그리고 EBS 교재 보면 된다. 지금 이제 EBS 교재를 거의 여러분들이 거의 사실상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논리 구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다시 해보자. 자, 그들은 또한 측정하고 평가했는데 얼마나 일반적으로 외향적인지 those가 나와서 앞에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뭐기 때문에 fake, extrovert, 그러한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지를 또한 측정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구나. 그지? 일단 두 가지 단어가 잡히는 거야. 그걸 신경 쓰고 읽으시면 비교적 초반부에 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답이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뭔가 앞에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행위가 나와줘야 돼. 두 번째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돼. 그게 초반부에 나옵니다. 초반부에 2번 앞에 전부 다. 자 보자. 그 다음 뭐를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평가했냐면 그들의 녹음된 목소리와 바디랭귀지를 근거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서를 찾아보자. 뭔가 측정하고가 평가하던 거 하고 두 번째는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자 보자. 몇 년 전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불렀어요. 한 집단의 introvert 뭐겠니 그럼? 인트로기 때문에 뭐지 이건? 내향적인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의 laboratory 줄임말이 뭐지 이거? 실험실,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2예요. 그리고 요청하거나 물어봤어요. 그 내향적인 사람들을 하여금 잘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분석했던 요게 등장한다는 얘기야. 그치? 원래 어떤 사람이야 이거? 내향적인 사람이잖아. 얘네한테 뭘 요청해서 act like extroverts. 그치?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해라라는 것보다 fake extrovert가 등장한 거야. 둘 중에 하나 조건은 만족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읽었죠, 그죠? 뭔가 가짜로 외향적인 척해라. 자, 동시에 pretend to 뜻이 뭐죠? pretend to 뭐뭐 하는 척하다. 뭐인 척하면서 바로 수업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외향적인 척해라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 거 만족했고 두 번째 뭐만 나오면 돼? 측정이나 평가만 나오면 돼요. 여기 나오네, measure. 그치? rate라는 단어를 measure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올 뿐이고. 자, 그다음 보자. 그 다음에 그래서 측정 평가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사람과 그의 팀원은 with하고 분사구문을 보시면 돼요. 비디오 카메라가 손에 들려진 채로 동사겠지. 측정하고 평가했습니다. 2번에 이제 100% 의심을 하는 거야. 측정하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전부 다 뒤에가 목적어가 돼요. 목적어 4까지 전부 다 여러 가지 측정했다 이런 얘기야. 바로 stride가 뭐죠 여러분? stride 뭐지? 뭐 아는 단어가 없네? 큰일 났네 이거. stride 발걸음. 그래서 보폭이 돼요. 보폭의 길이. 보폭의 길이를 측정했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걸 표시를 말이야. 그 다음에 아이 컨택트의 양을 측정했고, 그러니까 아이 컨택트란 그 사람들이 했던 아이 컨택트인데 그들의 학생들과 그 다음 시간의 비율을 퍼센티지를 측정했는데 이 시간이란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의 크기, 음량 크기 또한 측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 다 충족했기 때문에 2번 의심하시고 자, 그 뒤에를 보자.
어디에? 자, 그 다음에 뭔가 하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똑같은 걸 했는데 누구한테?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한테 똑같은 걸 했대.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외향적인이라는 다른 대상이 등장했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요 앞에서 내향적인 건 다 끝나. 가짜로 외향적이면서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끝나야지 맞는 거지. 근데 우리 위에 주어진 지문에 얘들은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외향적인 척하는 사람이야? 외향적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측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2번 앞에서 지금 여기서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로 가기 전에 2번 앞에서 끝나야 맞는 것이고 그 뒤에도 덜 거면 확신을 하게 돼요. 다시 보자. 자, 이 연구는 똑같은 걸 했는데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를 서로 비교를 했고 그 뒤 잘 보세요. 그는 비교한 결과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록 the letter 후자지, 그치? letter가 누군지 보자. 일단 그 후자 그룹이 자, come across as가 뜻이 좀 어렵죠. 오다가 아닙니다. 이건 뭐뭐 이것도 EBS에 자주 나온 표현이에요.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세요. come across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 자, 후자 집단 누군지 몰라요 아직. 후자 집단이 좀 더 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긴 했지만 일부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도 또한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럼 봐봐. 야, 뒷문장에 some of the fake extroverts 얘네가 굉장히 설득적이었다고 말했지. 뭐 앞에 떠내려는 얘네가 아니겠죠. 누구겠니? 진짜로 외향적인 사람들을 말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얘가 후자가 되는 것이고, 그지? 전자는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뭐야? 여기서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얘를 후자로 받아주고, 그래 얘가 후자로 이게 되고 후자가 아닌 다른 대상이 fake extrovert로 다른 문장으로 언급이 됐다는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고디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렵지, 그지? 고디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볼까? 내용이 다 이어져요. 자, 놀라울 정도로 설득적이더라. 자, 그것은 보이는데 대다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어떻게 그걸 속일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내 외향성이나 내향성을 속일지를 알고 있는 걸로 보인다. 왜? 가짜로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시켰더니 실제로 굉장히 설득적이라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외향적인 척할지를 속일지를 알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앞에 있는 내용 봤더니 상당히 설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뒤에 보면 이 실험의 결론을 맺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속일지를 알더라.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짜로 외향적인 척 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 뒤에 결론 잘 보자. 근데 결론이 해석이 어렵죠. 여기서부터 웨더가 지금 여기까지 다 보게 돼. 웨더가 뭐인지 아닌지. 자, 뭐인지 아닌지 오늘 나 생략 가능해요. 바로 우리가 데디아를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이런 얘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뭘? 바로 이게 또 주어 1, 주어 2예요. 우리의 보폭의 길이, 발걸음의 길이, 넓이, 보폭, 그리고 또 그 시간의 양인데 그 시간이란 우리가 이야기하고 미소 지으면서 보내는 시간의 양. 그 두 개가 마크가 누구를 뭐라고 특징 지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특징 지우는데 뭐로서? 바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특징 지우는 이 두 가지 양과 발걸음의 보폭을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5번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5번 앞까지는 또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건 2번밖에 없다. 어려운 질문이야 실제로.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 맞춘 사람? 오케이. 그렇게 풀었니? 근데 느낌이 왔니? 대충 느낌? 다음에 좀 분석해서 잘 푸세요. 자, 40번도 보기 많이 틀렸네. 40번. 이거 보세요. 절반을 안 읽어서 절반을. 들은 사람 절반. 쉬운 거야. 이건 쉬워요. 논리 구조도 전혀 없어. 좀 어렵다고 할 만하면 좀 이제 해석이 좀 약간 어려워요. 해석이. 자 보세요. 일단 빈칸 문장 요약된 거 먼저 읽어주시고. 비록 진영아 앞에 봐. 비록 플라토와 톨스토이가 위 언급됩니다. 비록 플라토와 톨스토이가 주장하긴 하지만 바로 예술 작품들이 가지고 있다고. 형용사가 들어가죠.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지? 사람들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정도 형태, 사람들의 실제적인 반응의 정도와 형태는 엄청나게 어떻다. 간단해. 예술 작품과 사람의 감정과의 관계를 파악하면 돼요. 항상 빈칸에 들어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시작하라고.
요걸 잡아내야 돼. 그럼 이제 A의 단서, B의 단서가 지문 읽으면서 보여요. 뭘 잡아야 된다고? 예술작품과 사람 감정 간의 관계를 잡아야 돼. 자, 처음부터 보자. 첫 문장, 플라토와 톨스토이 바로 나오죠. 그럼 주목해야 돼. 아, 얘네가 한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둘 다 가정하는데, 생각하는데 뭐라고? 바로 굳건하게 확립될 수 있다고. 데디아 진주어가 바로 특정한 작품들이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플라토가 나왔네. 이제 A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 플라토는 확실한데 뭐라고? 요게 해석이 어려워요. 자, cowardly 뜻이 뭐죠 이거? 형용사입니다. 겁이 많은 이란 뜻이야. 겁이 많은 사람의 representation 조금 어렵다 이거? 근데 외웠던 단어인데 뭐지 이거? representation 뭐지 이거? 대표 혹은 나타냄 혹은 표현 이렇게 돼. 표현.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의 표현은 그 예술 작품으로 인한 표현을 말하는 거야. 겁이 많은 사람의 표현은 만들어요 우리를 어떤 상태로? 겁이 많은 상태로 만들어요 이런 얘기야. 아, 겁이 많은 사람이 그림 그리면 그거 보면 우리도 뭐가 된다? 겁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예술 작품과 사람의 감정과의 관계 나왔네. 어떻게 된다? 영향을 무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얘는 이렇게 플라토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다음 유일한 방법인데 prevent 이러한 영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suppress가 뜻이 뭐죠? 최근에 외웠죠? 뭐지 이거? suppress? 저지하다, 억제하다, 억압하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 자체를 아예 억압하는 것이 아예 안 보는 거다 이런 얘기야. 보면 영향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톨스토이는 데디아를 또 A에 대한 단서예요. 톨스토이는 확신하는데 바로 예술가. 근데 예술가는 sincerely 뜻이 뭐죠? 진실로, 정말로 그 자긍심을 표현하는 예술가인데 이 사람은 will pass 뭔가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자긍심이란 감정들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전달하게 될 거예요. 얘도 똑같네.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그 뒤에가 조금 어려워요. 자, 비교급 대내 노가 들어가면 이렇게 할 거죠. 노가 들어가면 나중에 정리할 텐데 비교급 대내 노가 들어가면 얘는 A, B를 둘 다 부정하는 겁니다. A, B를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거 이제 EBS 교재 이 당시 할 때 나랑 했었는데 애들이 누구랄까? 태호 is not smarter than you. 이 뜻이 뭐니? 태호는 너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 누가 더 똑똑해? you. 태호는 너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 누가 더 똑똑해? 네가 더 똑똑해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그죠? 낫이 들어가면 이래. 근데 no를 집어넣을까? 태호 is no smarter than you. 얘는 A, B를 둘 다 부정해요. 태호나 너나 둘 다 띨띨이 이런 얘기야. 태호나 너나 둘 다 띨띨해. 그러니까 비교 이거 처음 들어보죠, 그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입에서 나오면 돼 지금처럼. 그래서 비교급 때문에 낫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노가 들어가면 A, B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B가 아닌 것만큼이나 A도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 그치? B 똑똑하지 않은데 태호도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둘 다 띨띨하다 이렇게. 둘 다 띨띨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야? 탈출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뭐로부터냐면 예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도 탈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또 의역한 무슨 얘기야? 전염병으로부터 탈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지? 일단 가까이 가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만큼이나 예술 작품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다. 플라토와 톨스토이 입장을 둘 다 말했죠. 얘들은 어떻게 봐? 얘들은 예술 작품이 있다. 인간은 어떻게 된다? 거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도저히 탈출할 길이 없다. 그래서 A에 대한 단서는 다 나왔고 그 다음 역접이 일어나서 B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그 영향, 예술 작품의 영향은 둘 다 아니래. so certain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neither A nor B 그렇게 직접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직접적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직접적이지 않고 바뀔 수 있다. 간접적일 수 있다. 영향을 직접 안 받을 수 있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역접이 나와서 흐름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이상 역접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명하겠지 뭐. 이어볼까? 플라토와 톨스토이 주장하지만 뭐라고? 예술작품이 사람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 직접적인,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이러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사실은 사람들의 실제 반응에 대한 정도와 형태는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이지가 않다라는 단어는 지금 B가 가장 적절하고 자 여러분 단어가 어렵죠. 보세요. 보기를 믿는 단어.
보기인 단어 지금 다 아는 사람 전부 다. 요건 알지? temporary. 이거 많이 하는 거잖아. 뭐니 이거 temporary. 일시적인. 우리 혼동어까지 정리했죠? 뭐가 있었지? temporal. 이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3주차 수능의 빈칸에 앞에 나와요. temporal image라고 나와요. 30 몇 번에 나와요. 이거 빈칸 앞에 주어로 나와요. temporal image 어쩌고 31번인가 2번인가 그래. 그때 잘해. 시간을이란 뜻이야. 그때 이거 일시적인으로 해석해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 오답률 상당히 높은 지문이었어요. 3주차 다다음 주에 하는 거에 나옵니다. 이거 재작년 수능에. 자, fluctuate 뜻이 뭐지 이거? 아는 사람? 비슷해요. 변동하다. 이런 뉴스에 있는 거죠. 오늘 주식시장이 뭐라 그러지? 그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지? 고 개념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출렁출렁하는 거. fluctuate. 자, converge라는 단어 어렵게 보죠. 근데 이게 EBS에 나와요. 그래서 보기로 된 거야. 반대말 뭐가 있을까 얘들아? 반대말 inverge야. diverge. con이 들어가면 이게 하나로 모인다는 얘기거든. die는 둘이죠. 얘는 뭐다? 수렴. 미안해 자꾸 어려운 말 써서. 수렴하다. 한 대로 모이다. 하나로 되다 이런 얘기. 그렇지. 얘는 발산하다. 두 개로 쪼개되는 얘기예요. 수렴 영어로 볼까? 수렴. convergence가 좀 수렴이 돼요. 발산, 확산 영어로 볼까? divergence가 되면 돼. 이거 EBS 교재 나옵니다. 해마다.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있는 단어가 EBS의 다른 지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된 거야.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EBS 교재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연계율이 30 몇 프로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단어 때문에 잘 공부하셔야 돼요. 다 EBS 나왔던 단어예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장문 독해로 가보자. 수능 문제 그지같지? 그지? EBS 교재 들어가서. 근데 이게 많이 쉬워진 거, 컷이 98이니까. 과거 저 옛날에 수능 봤을 때 비해서 많이 쉬워진 거예요. 그때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가. 2011년, 12 이때도 어렵고. 이건 많이 쉬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막하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결국 단어거든. 단어 정리하시고 EBS 교재 공부하면서 논리구 공부하시고 항상 이거야. 어려운 문장을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쉽게 이해할 것인가.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거 연습하라고 이렇게 문제 내는 거야. 내가 너무 이 방학 특강으로 너무 무리한 걸 내가 어려운 걸 줘갖고 지금 좌절인가? 아니야. 지금 이제 이걸 하니까 그 덕택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다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희망을 가지시고. 자, 빈칸 먼저 읽어볼게. 이러한 크기의 집단들은 보통 동사 뭐 한다 그죠? 그 문제를 뭐 하는데 일단 파악해야 될 건 항상 독해 방향을 잡아. 집단의 크기와 문제와의 관계가 뭐냐? 이거 잡으면 돼. 읽으면서 집단의 크기와 문제가 어떤 관계냐? 뭐 하는 관계냐? 이 문제들은 우리가 just outline 뜻이 뭐죠 여러분? outline 뭐지? 뭐뭐의 윤곽을 그리다. 개요를 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대충 윤곽을 잡아놓은 그런 문제와 어떻다라는 거. 집단의 크기와 문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스키밍 말씀드리죠, 그죠? 심지어 수능 문제인데 스키밍이 돼요. 시도를 하세요, 여러분. 스키밍 거의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자. 일단 우리가 파악할 게 뭐라고? 집단의 크기와 문제와의 관계가, 그죠? 잡아보자. 자, 커진 크기. 바로 나오네. 커진 크기는 영향 미쳐요. 집단의 생활에 바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 미칩니다. 스키밍 할 때 문장이 이렇게 일부러 조금으로 끝나? 그럼 좀 더 읽어줘야 돼. 적어도 두 번째 문장까지 가줘야 돼요. 자,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란 더 큰 집단, 5개나 그 이상의 구성원으로 된 더 큰 집단들이 좀 더 생산적입니다. 더 작은 집단들, 2이나 3명의 멤버들보다 더 생산적이에요. 일단 뭘 파악할 수 있다? 집단의 크기가 크면 좀 더 효율이 높네, 그지? 더 그 집단이 뭔가 잘한다. 자, 스키밍으로 넘어가고 끝에 거 볼게요. 자, 이러한 집단들에서 더 어려워요 하고 가주어. 바로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게 똑같이 참가하는 게 어려워요. 토론에 말이죠. 아니면 또 진주겠죠. 갖는 것도 더 어려운데 똑같은 양의 영향력을 결정에 끼치기도 어렵습니다. 뭔가 크기와 문제 해결 간에 뭔가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 볼게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란 집단들. 근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갑지 않았습니까? 문제 풀 때? 우리가 단어 할 때 항상 농담삼아 하던 거잖아. 너희들은 아닌가? 쌤 오늘 짝수의 홀수의 할 때 내가 농담삼아 뭐라 그랬니? even. 너네 아니 이거? 내 고3 수업에 맨날? even이 그 뜻이죠. 뭐지 이거? even? 짝수이란 뜻이에요. odd는 뭐지? odd는 뭐지? 홀수이란 뜻이에요. 숫자에 쓰면 이렇게 뜻이 바뀝니다. 자, 집단들인데
짝수 숫자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은 얘네는 달라요. 홀수 숫자의 구성원의 집단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두 개가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집단의 크기와 문제와의 관계인데 짝수, 홀수로 뭔가 바뀌네. 그리고 빈칸으로 가고 나머지를 한번 다 읽어봅시다. 얼마 안 되니까. 자, 근데 빈칸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아까 빈칸 읽을 때 this 사이즈가 있었죠. 그죠? 그럼 이 사이즈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앞문장을 읽어야 되잖아. 앞문장 보시면 자, 몇몇 연구원들에 따르면 5이라는 숫자네. 그럼 뭐니? 짝수야, 홀수야? 홀수네. 그죠? 5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이 5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집단은 문제를 어떻게 한다 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더욱이 게다가 그 5이라는 숫자로 다 받을 수 있죠. 5이라는 숫자의 집단은 플레이그가 뜻이 뭐지? 명사, 동사 다 있어요. 명사로는 플레이그, 전염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염병. 동사로는 전염병 우리를 어떻게 해? 좋게 나쁘게 하죠. 동사로는 뭐뭐를 괴롭히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5명이라는 숫자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그지? 뭐에 의해? 자, fragi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외우지 않으니 fragile 뜻이 뭐지 이거? 어디 써있지 이거? 해외 배송시키면 박스에 써있죠. 뭐라고? fragile. 뭐다? 깨지기 쉬운. 그렇지. 그래서 취급주의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깨지기 쉬운. fragile이 뭐니 그러면 이건 취약성이지. 그지? 깨지기 쉬운 성질. 자, 취약함에 의해 괴롭혀지지 않고 긴장에 의해 괴롭혀지지 않아요. 이 취약함과 긴장이라는 건 2이나 3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발견되는 거고요. 5명은 여기에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좋다. 자, 그 다음 보자. 5명 집단들은 rate, 동사로 또 나왔네. 뭐라고 이거? 평가하다, 등급을 매겨, 점수력이다. 높은 등급을 매겨요. 바로 그 멤버의 구성원의 만족감에 있어서. 자, 홀수인 숫자 때문에 그 멤버에 있어서 홀수 숫자인 덕분에 deadlock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deadlock, 좋은 단어 같은 나쁜 단어 같은 뜻이 안 좋은 거야. 그럼 일단 그렇게만 잡아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지. unlike, 내가 항상 보세요 여러분. likely가 들어가면 뜻이 뭐라고 이거? 가능성이 있느냐. unlikely 어떻게 해석하라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셔야지. 나쁜 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돼요. 이 뜻은 교착 상태라는 단어. 교착 상태. 해결 못하는 상태. 교착 상태라는 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할 때 disagreement, agree 뜻이 뭐죠? agree 동의하다. agreement 뭐니 이건 그러면? 동의, 즉 의견 일치. dis가 붙었는데 뭐니 그러면? 의견 불일치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 교착 상태, 나쁜 거가 발생할 확률이 없습니다. 왜? 뭐기 때문에? 홀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는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집단의 숫자와 집단의 숫자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요 사이즈의 집단이란 건 홀수나 5를 말하는 거지, 그지? 홀수인 집단, 5라는 숫자 집단과 문제와의 관계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1번에 보세요, 여러분. 프로브가 이거 스타크래프트 나오잖아. 프로브 뭐니 이거? 걔가 뭐해? 미네랄 캐러 가죠. 탐사하다, 조사하다 뜻이야. 프로브. 탐사 아니고요. escape 얘가 뭐뭐를 탈출하다, 모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모면하게 된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3번 mirror 이거 했지 이거 동사로. 뭐라 그랬지 이거? 고3 했잖아 최근에 동의어 정리하면서 mirror 동사로 뭐라고 이거? 모방하다 했잖아. 그죠? copy imitate mimic 했죠 그죠? 하면서 mirror 됐습니다. 알아두라고. 모방하다. 수능에 보기로 난다 그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리한 단어 다 알아두죠. 출입을 맨날 하는 거잖아. 야기시키다. 5번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원 설명해 에스컬레이터 뭐니 그게?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 뭐 내려오긴 하지만 에스컬레이트 점점 고조시키다, 상승시키다 이런 얘기야. 문제를 점점 고조시키는 게 아닌 거지. 이거 지금 단어 모르는 사람 5번으로 찍자. 5번으로 찍.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찍으면 안 돼요. 왜 모르는 단어를 찍어 자꾸. 그러지 마 제발. 물론 여러분들 일말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내가 모르는 단어는 이게 다를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거의 틀립니다. 그럴 때. 자, SK 맞죠, 그지? 문제를 모면하게 된다. 자, 제목은 1번 보세요. 왜 그룹 멤버의 숫자가 카운트가 동사로 뜻이 뭐 이것 했죠? 뭐라고 이거? 동사로 중요하다. 그렇지. 왜 중요한가? 자, 거의 다 끝났네 시간이. 3년째 하다 보니까. 아직. 뭐라고? 아니지. 뭐라고? 집 가자고요. 바로 집까지 하고? 미쳤어? 자 여러분 2점짜리 여러분 틀린 게 좀 있어서 그거 남은 시간 좀 풀이 마저 할게요. 자 46분 그러면
2점짜리 집에 가서 보시고 제가 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나머지 쉽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발 여러분 수능에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앞에 거. 여러분 앞에 거 보세요. 제가 분석해 놓은 거. 듣기 할 때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지금 봐봐 예시 나왔지 그지? 역적 없어요. 다 바로 풀립니다 이거로. 함으로써 뭔가 학습한다. 바로 풀리고요. 2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더 이거 어쨌든 여기 지금 best가 들어가서 최고로 좋다. 요시랑 요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야. 밑에 필요 없고요. 벗이 나와서 뒤에 역접 일어나고 그 다음에 22번도 쭉 읽다가 여기 이런 역접 뒤에 토픽을 주고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풀이 멈추는 거. 나머지 읽지 않아도 돼요. 듣기 풀이 이렇게 다 푸셔야 돼요. 정말로. 자 23번도 지금 이만큼이나 건너뛰네. 스키 타는 사람을 실제로 뭐하는 구체적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또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뭐에 대한 핵심, 요점, 비결, 요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 그 뒤에 역접이 없잖아. 이게 바로 핵심이 뭐냐? 이거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서 스키 타는 사람이 뭐한다? 예시가 나와요. 역접 없죠. 답을 바로 찍으시는 거예요. 2번으로. final result, win end result로 final result로 바꿔줄 뿐입니다. end가 형용사로 최종적인 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면 여러분은 듣기 할 때 27번까지는 이건 뭐 쉽고 27번까지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28번부터 풀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번호를 주제, 제목 이 부분을 단서 잡아서 빠르게 풀어본다. 그거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실제로 되는지 보시고 자 우리 단어 하나만 우리 단어 복습하고 수업 마칩시다. 여러분 과제는 이 특강 과제는 일주일 다니고요. 특강이기 때문에 그거 강의 때 붙여드렸던 변형 문제 집에서 풀어보세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푼 것과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 뭐 시간 제곱 풀지 않아도 좋아요. 한 지문당 문제가 몇 개 딸려 있어서 그거 얼마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답지까지 넣어놨어요. 채점까지 해서 다음 시간 저한테 내시면 돼요.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 외워보시고 다음 주에 오늘 지금 3점짜리 풀했죠 그죠? 지금 다시 복습할 텐데 이 단어 제가 시험지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거 단어 외워보시고 적어도 3점짜리에 들어간 단어들은 다 외우자. 전부 다 외우기 너무 많으니까. 자 28번부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다뤘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특강으로 첫 시간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평촌고 프로그램 고 이제 끝나서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될 게 일단 오늘 첫 특강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는 이런 걸 거야. 단어가 어렵구나. 그지? 우리가 고3 모의고사도 단어가 쉽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어렵구나 수능은. EBS 교재가 연계돼서 나오는 바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방학 때 특강으로 잡냐면 왜 일부러 그거 잡았냐면 EBS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수능 문제를 풀어보니 그러니까 EBS 교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지? 오늘만 해도 몇 개 깨달음이 있죠. EBS에 등장하는 단어를 철저히 외우겠구나. 그지? 그 독해 측면에서 뭐가 중요하고 되게 EBS 교재는 되게 어렵게 서술을 해놓는구나. 별거 아닌 내용도. 그걸 뭐다? EBS 교재 공부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요약해서 머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 훈련을 자꾸 할 거예요. EBS 교재 진도 나가게 되면. 그래서 EBS 교재 나오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신 대비 철원풀이합니다. 문장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그 이유는 지금 수능 문제 풀어봐서 알듯이 단어 익혀야 되고요. 그 지문의 주제 파악해야 되고 어려운 내용을 단순하게 우리가 요약해서 머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논리구조 따져서 문제 풀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특강을 하는 이유는 특강하면서 EBS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 학습 개념이 머릿속에 서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수능 시험을 지금 본다면 몇 등급이나 나올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 안배 훈련도 하는 것이고 EBS 교재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마 대부분이 심정이 참담할 텐데 점수가 많이 잘 안 나와서 괜찮습니다. 점점 실력을 키우시면 돼요. 유정아 자 단어 복습해보자. 이거 어떻게 했지? 아까 어떻게 의역했지 우리가? 여러분 벌써 까먹었나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태호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많이 모아서 기르는 거 그지? 한 군데 모아놓고 기르는 거 하시면 돼요. 의역하시면 돼요. 자 리드 동의 좀 많이 했고요. 야기시키다 어떻게 찍어? 전염병의 창궐 발생. 그 다음 요거는 어법이 나죠. 무엇을 황폐화시키다. 얘는 야생 물고기 개체. 그렇지. 개체수. 얘는 inhabit 거주하다. 어디에? 그 지역에 살다. 거주하다. 얘는 뭐죠? ongoing
뭐라고 이거? 진행하다. 진행되는, 계속되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렇게 의역하셔야 돼요. 인더스트리 뜻 2개. 뭐라고? 산업. 또? 근면. 근면한. industrious 뭐라고 이거? 얘가 뭐라고? 근면한이에요. 얘는 산업의. 이거 뭐였지? 주어로 나왔었죠 아까. 불충분한 관리. 그렇지. insufficient care being taken when 뭐지 나왔잖아, 그죠? When the pans were first constructed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다음, 자, fish pans 뭐지 이거? 물고기, 사육장 우리. 얘는 feed가 명사로 쓰였죠. 과도한 먹이. 얘는 barren, 황량한, 황폐한, 비옥하지 않은 뭐지? 황량한 수종 사막. 자, barren의 동의어 2개. 뭐가 있었지? infertile. 또 answering 하는 거? sterile. 자, 그다음 costly lesson. 자, costly가 형용사입니다. 뭐지 이거? 값비싼 교훈. 이렇게 돼. 희생을 많이 치른 교훈. aquaculture도 밑에 나와요. 이거는 수중 생태, 수산 양식, 수경 재배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하는 걸 묘사한다 보시면 돼요. penetrate 뭐였지? 관통하다, 꿰뚫다. 얘는 discern이라는 단어 외웠지 아까. 뭐였지? 구별하다. distinct 동의어. 서로 다른 색깔을 구별하다. precision, 정확성. 얘는 음악적 지식이 없는 사람. 얘는 음질, 그죠? 소리 특성. 그다음 얘는 청각적 환상. 얘는 뭐지? 착시를 가르쳐. 눈의 환상. 그다음 얘는 보이지 않으면서 underlying, 깔려있는 근본을 이루는 질서. 그다음 요거는 삶에 대한 stance, 자세, 태도.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EBS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내가 정확히 구문 정리하면서 변형된 형태까지 그때 잠 정리할게. 자, 얘는 in retrospect. 회상해 보면 retro. 얘는 본질적으로 속이는, 본질적으로 속임수가 있는, 본질적으로. 자, 그다음 alternate, 이것도 뒤에 나와요. 요 다음에 번갈아서 교대를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 요거 tackle이라는 단어 썼죠. 어떻게 하지?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다. 그다음 expel, 이 보기로 나왔잖아. 뭐지? 그 통념을 expel 뭐라고? out, 쫓아내, 내쫓다. 그다음 요거는 요게 답이었죠. 뭐지? feed illusion, 그 환상을 feed 먹이를 줘, 부추기다, 더 키우다, 강화시키다. 얘는요, 그 사실을 conceal, 감추다. 얘는 뭐였지? 가정을 증명하다. 그다음 얘는 blur, 뭐였지 아까? 흐리게 하다. conviction 뭐라고 이거? 그 확신을 흐리게 하다. 긴가민가하게 만들다. 자, 그다음 요거 어떻게 해석했지? 접속사 대세에서 주어가 동사하다고 해서 실망을 느끼다.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progress, 발전, 진보. progress in knowledge 나왔잖아. 그다음 요거는 사회적 병폐, 나쁜 것을 remedy, 치료하다. 얘도 뭐라 그랬죠? legitimate, 합법적인, 그럴싸한, 타당한 관점, 그럴싸한 관점. 얘는 논점을 놓치다. 얘는 또 나왔네. inherent, 뭐라고? 타고난, 내재된, 본질적인, 동의어 3개. 아까 innate, inborn, natural, 뭐 이런 것들 그죠? hardwire, intrinsic 다 적어놨어요. 얘는 뭐였지? 도덕적, 윤리적 적용을 dictate, 아까 뭐라 그랬니? 이거 핑크에 나왔잖아. dictate, 좌우하다. dictator가 되면 독재자가 되는 거죠. 좌우하는 사람. absurd 뭐죠 여러분? absurd, 불합리한. 자, 그 다음 요거는 사회적 불평등. 얘는 지식을 축적시키다. 요 하나만 더 3번만. driving force 뭐지 이거? 원동력. 얘는 A를 B로 대체하다. A를 빼고 B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inference 뭐라고 이거? 추론. in itself, 그 자체로. germinate 좀 어려운 단어. 근데 외워야 돼. 발화되다. 싹이 나다. 발화되다 이렇게 되고. 자, rigid 이 뭐지? 엄격한, 완고한 사회적 통제. 얘는 과학에 도움이 되는. 얘 뭐였지? reason 뭐라고? 이성에 도움이 되는. 자, 그 다음 요거 해석이 어렵죠? 과학의 nurture 뭐라고 이거? 육성, 양육과 flowering 뭐라고? 번영, 발전. 그 다음 요건 뭐지? 독창적인, 창의적인 생각. 그 다음 요거 free willing 뭐라고? free willing? 자유의지를 가지니까는 뭐라 그럴까? 능동적으로 하는, 자기가 뭐 앞서서 하는 이런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동기부여, 유인체. 요거 어떻게 했지? 상업의 부상, 뭐 출현, 발전 다 돼요. 자, 요거 어떻게 했지? 권위적인 종교의 명사,
쇠퇴, 감소, 쇠라. 이렇게 다 외워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수능을 시험을 보겠습니다. 변형 문제 다 풀어오시고 수고 많았어요. 태어는 내일 아침 10시.